자, 우리 이어서 5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소독 설비의 제어 방식 중에 처리수의 유출부에 잔류 염소계를 설치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스템이 끝나는 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잔류 염소계를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치를 갖다가 다시 설정을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출된 그 유출수의 염소 농도를 갖다가 판단하면서 얼만큼을 더 넣어줘야 되는지를 설정을 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시스템이 결과값을 갖다가 피드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제어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값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운전 방식을 설정하는 그런 형태니까 우리 1번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자, 52번으로 넘어갈게요. 액화염소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쉽게 좀 골라지실 것 같은데요. 자, 1번 1톤 용기 쓸 때는 기중기 써야 된다. 맞는 얘기 되겠고요. 통풍과 환기 잘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액화염소 용기에 주위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면서 직사 일광이 용기에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닿는 그런 이제 햇빛이 차단되는 그런 창고가 필요합니다. 자,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으로 넘어갈게요. 수질 시험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폐액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폐액은 착수정으로 반송시킨다. 야, 이게 무슨 무서운 얘기인가요? 우리 그 실험을 하고 남은 폐액을 갖다가 착수정으로 보낸다. 착수정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간단한 처리, 유량 조정 끝내고 다시 정수 처리로 들어와 갖고 걔를 처리해 갖고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에서 틀면 나오는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폐액 가지고 정수를 한다? 우리가 정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규정을 통과한 취수된 그 물만이 정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폐액 절대로 착수정 또는 정수시설 개통으로 다시 반송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수장 수질 시험실은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서 폐수 배출 시설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뭐 2번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3번, 4번도 왜 틀렸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니까 pH 2 이하의 산이 발생하면은 얘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 우리 폐기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우리 폐기물을 그냥 일반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하고 분류가 됩니다. 지정 폐기물은 뭐냐면 국가에서 지정을 한 폐기물이에요. 특히나 유해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산 물질에 대해서는 pH 2 이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폐산으로 분류하고요. pH 2 이하의 폐산은 지정 폐기물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알칼리도 마찬가지로 pH 12.5 이상이 되면은 폐알칼리, 역시 지정 폐기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따로 지정 폐기물이니까 얘는 위탁해서 또는 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알칼리, 중금속, 유기용제 등의 폐액은 동일한 폴리에틸렌 탱크 그랬는데 각 물질마다 다른 폴리에틸렌 탱크에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34번으로 넘어갈게요. 54번으로 넘어갑니다. 54번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상당히 별로예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산업위생도 이제 강의를 하고 산업보건지도사도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산업재해 관련해서 이게 면밀하게 보거든요. 자, 그런데 간접적, 직접적 원인 구분할 때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직접적 원인하고 간접적 원인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이 직전의 시차가 바로 직접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직전이 아닌 이전의 과거 시간들은 다 간접 원인이 됩니다.